2024년 4월 3일 오후 10시 1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종목들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쉽지만 채권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또한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떠나서 국내장에 여러 가지 명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종목에 대한 업사이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국내 시장인데, 뭐 때가 됐으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들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두렵진 않습니다. 뭐, 뭐 이제 판단은 이제 자기 몫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쉬운 지표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나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정말 탈바꿈 시작되나? 일단 관련주 삼성, 테스, 한미반도체, 엑시콘, 원희가, EPS. 외국인들이 뭔가 마음을 먹은 건지 mem콘 이후에 주목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EUV, 노광 장비 기술 확대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 로드맵의 mem콘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압도적인 매수세가 보여지긴 하죠. 아마 선단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플러스 이제 엔비디아의 언급. 그다음에 삼성전자 탈바꿈을 시킨 것 같은데 거기다 SSD 수요 부족하고 더불어서 D램 슈퍼사이클에서도 상위권 링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D램의 부족도는 사실이고 그리고 일단 엔비디아의 언급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터닝 포인트긴 했죠. 그래서 아마 좀 계속적인 좀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중국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거부 요청. 올바른 길 판단하길. 자, 이거는 이제 관련주라기보다는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언급과 미국에서 인텔의 전폭적인 지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거기다 삼성의 반도체 보조금까지 경기현 사장이 이제 보조금 받으러 갔었고 중국은 미국도 싫지만 사실 한국에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어, 둘 다 줄타기를 하면서 데려가면은 한국 입장에서 베스트겠지만 둘 다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고민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 한다면 중국을 등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제조 기술이 결코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저런 이제 약간 뭐랄까요? 낮춰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지시를 하면 따라라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는 중국에게 우리나라가 사실 뒤처질 이유는 없습니다. 제조 기술부터 사실 거의 베스트인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히려 불씨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게. 라는 그런 판단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을 포기하느니 중국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가져오는 것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강대국이긴 하지만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히려 협력을 하면 미국과 했지. 자, 세 번째 반도체 유리 기판 관련주는 YC캠,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유리 반도체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보다도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열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처리 규모 속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 또한 이제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거든요. AMD에서 이제 유리 기판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급망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네.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엮여 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지노믹 트리 공지 반감감.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봤는데 갑자기 왜 올랐나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검사법 얼리텍 BCD가 의료 코드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미국 보험 코드 절차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23년도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변으로 뭐 방광암 관련을 검사하겠다 지노믹트리에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좀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지노믹트리에서 23년 중순쯤에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리텍이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서 이제 방광암 체외조기 진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코드를 취득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됐다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호황.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VT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샷이 갑작스럽게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중국인 이제 방문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이제 감사 의견 루머 때문에 급락을 했었었는데,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뭐 안 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막 하한가까지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실적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플러스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 200개국의 이상의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내보면 화장품주들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려.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떠나서 기본적인 이제 현재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런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국채금리 상승과 전쟁의 이슈 플러스 원유 상승 원자재.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쟁 이슈 그다음에 원유값의 재차 상승. 네, 원자재들의 값이 이제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지표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기간이 늦춰짐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해지주들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태죠. 시장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처럼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뻔한데, 일단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쟤네들이 부각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결국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바뀜이 있겠죠. 그죠? 많이 올라갔으면 분명적으로 또 이제 점차 사그러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변압기의 중요도 관련주 재룡전기, 일진전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이제 제가 이거는 월요일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이미 전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뺐습니다. 예전에 애널들은 사실 이제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것들은 거들떠 안 봤어요. 사실 이제 갑자기 커버리지가 나오고 있죠. 갑자기 이제 리포트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지속성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관이 되어 있죠. 반도체, AI, 뭐 데이터 센터, 뭐 보안, 전화, 전력, 뭐 이런 등등 원전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큰 섹터의 느낌이 조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양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금양이 이제 있었는데, 이건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블록딜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주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있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설비 투자 목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거의 한 2,5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겁니다. 보유지분 4.5%를 매도를 한 건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2차 전지 공장 건설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뭐 제가 이제 주주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공장 설비일 가능성은 있죠. 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좀 다른 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제 그 100% 설비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